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배능대학교 인공지능 컴퓨터정보과 김태경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가격리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어딘가를 자유롭게 다니고 누군가를 편하게 만난다는 것,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시대를 살면서 그것이 우리 행복의 그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일상 그 자체였던 것이죠. 우리가 안 아프고 건강하다면 대단한 행복입니다. 그죠? 내가 쉴 공간이 있고 먹을 음식도 있고 함께하는 가족,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거죠. 그리고 또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목표가 있다면 정말 더욱더 큰 행복인 겁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삶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어떤 학생들일까 매일 좀 상상을 해요.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제 제출을 했잖아요. 그 과제 제출한 것들 답안을 보면서 보면은 가끔씩 참신하게 작성한 답안, 그다음에 정성이 가득한 답안을 보면은 더욱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학생들일까 좀 궁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쓴 답안 속에 어떤 답안을 보면 이 친구는 가능성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합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좋은 점도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어떠한 편견도 없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메모도 모르고요.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뭐 배경이 뭔지, 사실 어떤 정보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답안만으로, 그 과제만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아무 편견 없이 보고 있는데 그 편견 없이 여러분들을 볼 때 참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로 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2주차 수업 안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어디선가 제가 본 듯한 답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아닌 거죠.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서 만든 답안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남이 만들어 놓은 질문에 정답을 찾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을 찾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좀 잘 찾으면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게 느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러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똑같은 과정을 겪었고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이 정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고등학교 이후의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누구도 그 답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누군가가 보기 좋게 예쁜 질문, 수능에 나오는 질문처럼 이렇게 딱 명확한 질문을 주고 보기 5개를 보여주고 골라서 네가 이렇게 가라. 정답을 찾아서 가라. 이렇게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의 어떤 관심, 선생님들의 관심, 사회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통제된 삶을 사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관을 가진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주관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질문들을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답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만의 답을 찾아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다들 그 전달 받았겠지만요. 제가 지난주 예상한 대로 온라인 수업이 2주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있어서 앞으로 1, 2주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고 지금 국가 전체가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빨리 저는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좀 더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한 가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3주차 그리고 4주차가 지나가면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일상적인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은 좀 딱딱하잖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나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시간 화상 수업이 좋다, 한번 좋아, 얘기를 해보고 싶다. 소통, 양방향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채팅도 날리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질문도 던지고, 얼굴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하시면 이 영상에 댓글에 좋아요 하나 적어주세요. 예. 저는 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업, 그 다음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던진 거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은 매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비효율적인 것 같고, 필요시, 뭐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하자, 편하게 얘기할 때 실시간 화상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에 댓글로 화상 수업을 한번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하면 좋아요. 화상 수업 동의합니다. 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얼굴도 한번 보고 목소리도 듣고 생각도 알게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2주 동안 컴퓨터 구조를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2주 동안 수업을 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용어를 쓰거나 원리를 막 이론적인 것들을 설명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뭐 수업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의를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상관관계 공부했죠. 근데 결국 우리 수업은 뭐예요? 하드웨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빼놓고는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크게, 제일 크게. 예.
하드웨어만 공부하면 재미가 없고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계를 알면 더 재밌으니까 일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큰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는 그죠? 보이는 건데 어쨌든 소프트웨어의 가치, 그 가치가 높이려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을 비교했죠. 우리 인간의 몸, 동일한 몸이지만 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라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소모, 돈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게임을 통해서 게임 아이템을 사면서 돈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 하드웨어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상호관계를 배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2주차에서는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기능, 그리고 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인간이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비유를 했잖아요. 서점에서 우리가 읽을 책을 가지고 집안에 있는 서재에 꽂아놓고 그 책에 있는 정보를 처리할 때는 책상 위에 펴서 사람이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람이 읽어요. 자, 책상, 책꽂이 안에는 1000권 이상의 책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그 책 1000권 안에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 책을 책상 위에 얹어놓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꽂이는 하드디스크와 같고,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책상 위에 얹어 놓는데, 그 책상은 메모리와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는 CPU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프트웨어의 작동은 이 세 가지 데이터 흐름은 이 세 가지에서 연결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놓은 내용들을 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목적은 정보 처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단순해요. 정보 처리. 컴퓨터는 정보 처리입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하든 쇼핑을 하든 네, 어떤 활동이든 컴퓨터 관점에서는 정보 처리입니다. 제일 밑에 내려가면. 그래서 이제 정보 처리를 잘 하기 위한 기계인데 우리가 인간이 정보 처리하는 과정을 잘 관찰하면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맞죠?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컴퓨터 구조 큰 원리로는 이제 다 이해한 거죠. 그죠?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을 입력이라고 얘기하고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을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건 여기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뺐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님, 동생, 친구 어느 사람에게도 자 컴퓨터의 내부 원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어를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드디스크, 메모리, CPU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지식인 것입니다. 단순히 암기해가지고는 그 내용을 남들에게 전달하기가 참 애매해요. 예. 예. 자, 이 원리를 알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컴퓨터 구조를 학습할 수 있는 기초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막 그 컴퓨터 구조 교재에 들어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CPU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죠?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어떠한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것이냐? 메모리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 하드디스크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 자, 메모리에서 하드디스크로
데이터를 접근해서 가져올 때는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서 가져올까? CPU에서 메모리로 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또 어떻게 가져올까? 그죠? 그 다음에 가져온 데이터는 CPU가 어떻게 연산해서 처리할까? 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공부했는데 그거 이제 큰 기능은 알았잖아요. 이제 그 뭘 하는지 데이터가 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상자화해서 안에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CPU 내부에는 이런 구성 요소가 있구나. 그죠? 메모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뭔가 하면 이런 내용들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상당수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러한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코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 듣고 있죠. 데이터베이스 수업 듣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고 있고 CPU, 메모리, 디스크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변수 선언한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럼 변수라는 것도 그죠? 어딘가 메모리에 위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메모리에서 우리가 10이라는 A라는 변수에 10을 더하고 B라는 변수에 20을 더하고 C에다가 합을 한다면 어딘가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데 메모리 공간은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연산은 CPU에서 될 것이고 출력은 또 화면으로 되고 있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프로그래밍 언어 그 자체만 이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하드웨어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도 얘기를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되게 되고 그다음에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개발을 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본기예요. 이 기본이 탄탄하면 뭐 잘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본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더 잘하고 싶어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자원을 적게 쓰면서 이런 원리들을 알면 하드웨어 자원을 좀 적게 쓰면서도 빠르게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워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칩시다. 10메가, 100메가짜리 파일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프로그램은 내가 한 글자를 칠 때마다 100메가의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디스크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번. 그죠? 네. 어떤 사람은 내가 한 글자를 칠 때마다 작은 부분만 그 데이터로 디스크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효율이 다르겠죠. 전체의 메모리 100메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디스크로 매번 쓰는 프로그램을 짠 사람은 작동은 하지만 상당히 버벅거리겠죠. 하드웨어 자원 효율이 낮아지겠죠.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자원을 적게 쓰려면 그리고 빠르게 작동하는 프로그램 만들려면은 그 내부 구조를 좀 알면은 유리합니다. 뭐 아직 제가 이게 설명하는 것들이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해 아직 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하드웨어 구조를 고려해서 함께 그 소프트웨어를 바라봐야 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드웨어 공부하고 땡, 소프트웨어 공부하고 땡이 아니고 이 두 개 다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 구조 3주차 수업인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 번 더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컴퓨터 내부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개념적으로 컴퓨터를 바라봤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컴퓨터 내부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CPU와 메모리를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컴퓨터 상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 하드웨어와 운영체제의 관계, 개념적인 수준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프로그램과의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운영체제 역할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운영체제 수업을 듣고 있죠. 아마 그 수업에서 좀 더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할 겁니다. 프로그램이란 말도 쓰고 앞으로 프로세스라는 말도 쓰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 컴퓨터 구조를 알기 때문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컴퓨터 정보의 가장 기본 단위인 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모든 정보는 결국 비트, 즉 0과 1로 표현이 됩니다. 즉 두 개의 숫자로 표현된다고 해서 이진수라고 하죠. 인간의 숫자는 몇 개의 숫자로 구성되나요? 숫자는 몇 개로 구성되나요? 0부터 9, 10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진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0과 1로 다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진수라고 하죠. 이진수. 여러분들 32비트 운영체제다, 64비트 운영체제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비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모든 숫자와 문자, 코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용이한 거지. 컴퓨터는 그걸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대부분적으로는 다 0과 1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도 0과 1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전자기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인 ON, OFF 딱 두 개입니다. 두 개로 표현되고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진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본 수업에서 그 컴퓨터의 정보 표현 방식인 그 이진수, 그리고 이것을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보시면. 학습할 예정입니다. 지금 숫자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 이거 어이구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2진수, 10진수, 16진수를 이제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숫자가 나오면 지레 겁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열고 하나씩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